이번에는 라리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적의 팀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팀이 그라나다. 네. 올 시즌 그라나다의 후성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머리에 꼽힐 사람은 역시 감독입니다. 디에고 마르티네스라는 감독인데 상당히 젊은 감독이죠. 그 38이에요. 38. 네. 38세의 감독이고 스페인의 많은 평론가들도 이 마르티네스 감독에게 일단 공을 가장 크게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감독이 경력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경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세비야의 유명한 몬치 단장에게 스카우트가 돼서 세비야 이제 유스팀 지도부터 시작을 해서 B팀 지도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 밑에서 코치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사수나 이브리그 팀 감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승격 아주 목전까지 가기는 했지만 오사수나에서는 승격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사수나랑 결별을 하고 그라나다에 와서 결국 이제 승격시키고 나서 올 시즌 이제 초반 돌풍까지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데 이 감독에게서 우리가 또 하나 교훈을 얻을 게 뭐가 있냐면 20살 때 선수를 은퇴했습니다. 네. 20살 때 선수를 은퇴했으니까 뭐 선수 경력이랄 게 프로 선수로서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유스는 좋은데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프로 선수로서는 뭐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은퇴했던 사람인데 그 대신 스페인이나 뭐 독일도 그렇지만은 잘하는 게 뭡니까? 이런 정도의 선수 경력의 사람들도 아 나는 이제 뭐 부상이 어떤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직접 내가 뛰는 것보다는 지도하는 게 내 적성과 취미에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 이른 시간부터 지도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이 감독이 바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20살 때 선수를 은퇴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도자 공부를 했는데 또 스포츠 과학을 또 대학에서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가 최고 레벨의 무대에서 이 정도로 또 이제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지금 아마 올 시즌이 그라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몇 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몸값이 올라가는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감독이 일부 리그 팀을 맡아서 이렇게 좀 주목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문화가 뭐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또 유럽에는 존재하잖아요. 이제 부럽네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 비추어서도 조금 이거는 우리가 교훈으로 좀 얻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감독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뭐 당연히 성적이 좋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쉽게 말하면 팀 분위기라든가 팀 전체를 어떤 가족적인 아주 협력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그라나다 선수들이 실제 뛸 때 보면 정말 이기기 위해서 한데 어울려서 많은 활동량을 조직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올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라나다를 그렇게 전체적으로 열심히 뛰고 조직적으로 뛰는 팀을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이 감독의 업적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술적으로 유연성이 있어요. 네. 전술적 유연성이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경기를 시작할 때 4-1-4-1이나 4-2-3-1 형태로 출발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4-4-2 같은 모양이 됐다가 나중에는 또 5-3-2 같은 모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한 경기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전술적 유연성을 가미할 줄도 안다. 이것이 디에고 마르티네스 감독의 이 강점이고요. 이 그라나다의 팀 스타일을 보시게 되면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팀이 제 녹화 기준으로 제가 그 점유율 통계를 좀 보고 왔는데 점유율이 밑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래요. 재미있는 거는 그럼 이 팀이 단순히 뭐 텐백으로 지키다가 뭐 역습해서 이기느냐 그게 아니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팀의 활동 영역을 보면 상대 진영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히려 또 길어요. 전체 점유율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기에서 뭐 45% 이하예요. 그리고 어떤 경기는 막 35대 65 내주고 이기는 경기도 꽤 많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라나다가 점유가 더 높았던 경기는 한 2경기 나오는데요. 네. 한 번은 상대가 아주 이른 시간에 2명이 퇴장당한 경기가 있어요. 셀타비고였는데 그 경기 하다가 이제 그라나다가 당연히 점유가 높고요. 또 한 경기가 바야돌리드전인데 바야돌리드 역시도 이제 점유율이 아주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라나다가 50몇 % 나왔어요. 그거 말고는 그라나다는 다 점유가 낮아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나 레알 같은 팀과 할 때를 제외하면 점유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라나다의 활동 영역은 상대 진영에서 많이 나타나요. 이 활동 영역이 상대 진영에서 있는 걸로 따지면 그라나다가 라리가 전체에서 상위권입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네. 근데 예전에도 이런 팀이 몇 년 전에도 좀 있었어요. 에이바르 같은 팀도 이런 스타일의 축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아주 기술적이진 않다는 거죠. 아주 기술적이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 뺏기고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 밀고 올라가려고 하고 전환에 있어서 여러 선수들이 한꺼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전략적이고 잘 만든다. 그렇게 하면은 선수들의 히트맵이 점유가 낮아도 위쪽에서 많이 나타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체적으로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 팀의 또 역시 최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세트 플레이입니다. 세트 플레이에서 득점률이 또 지금 라리가에서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높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 팀이 총 연봉이 작은 걸로도 밑에서 두세 번째 돼요. 바르셀로나를 이 팀이 꺾었을 때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바르셀로나의 연봉이 이 그라나다의 한 20배 가까이 된다. 독일전을 치렀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거. 그렇죠. 이제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연봉 총액도 굉장히 낮은데 선수들을 이번에 영입을 할 때 굉장히 가성비 높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에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양헬 에레라 선수, 이 선수 원소속팀은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네. 그리고 별로 재활이 안 될 것 같았던 막심 고날롱 선수도 여기 와서는 어느 정도 밥값을 해주고 있고 로베르토 솔다도 선수는 자기가 골은 잘 못 넣지만 네. 베테랑으로서 팀을 이끌어가면서 전체적인 동료들한테 찬스를 또 내주는 정도 역할은 또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예전에 그라나다에도 있었던 선수인데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다윈 마치스 같은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또 세비야에서 데려온 젊은 선수가 있어요. 카를로스 페르난데스라는 장신 공격 자원도 제 몫을 잘해주고 있고 여기에 기존에 있었던 선수들이 또 든든히 뼈대를 지키고 있는데 그런 선수들이 헤르만 산체스 센터백, 빅토르 디아스 오른쪽 윙백, 앙헬 몬토로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알바로 바디오 선수는 사실 베티스 시절에는 상당히 유망한 윙어로서 격찬을 받았던 유명주인데 여기 와서 그라나다에서 이제 비로소 전성기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안토니오 푸에르타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윙어 내지는 또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공격에 있어서의 또 창의성을 전담해주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들은 사실은 원래 2부 리그에 있을 때부터 또 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2부 리그에 있던 때부터 있던 선수들이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면서 여기에 새로 데려온 선수들은 연봉에 비해서는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선수들. 그래서 전체적인 팀이 지금 조화가 잘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라나다의 지금을 이끈 영웅을 한 명 더 얘기하자면 감독 이외에 골키퍼가 있습니다. 네. 지금 포르투갈 출신의 골키퍼 후이 실바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정말 선방을 많이 했고요. 골문을 지키면서 뭐 쳐내고 막는 것도 많았지만 그 상대가 뒷공간을 돌파해서 1대1 상황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나와서 그거를 방해하고 막는 장면들이 이번 시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이 실바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라나다에 지금 좋은 성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목요일 기점으로 10경기에서 17점이거든요. 비아리알과 레알에게 4골씩 허용한 기억이 있지만 이 2경기 제외하고 나머지 8경기에서는 단 2실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골키퍼가 굉장히 지금,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후이 실바 선수를 얀 오블락 선수를 대신해서 네. 전반기 베스트 11 골키퍼에 넣겠다는 걸 제가 지금 예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 팀이- 더 덧붙이실 얘기 있을까요? 저요? 이 팀 난 좀 보면서 이 감독 저도 젊은 감독이고요. 이 마르티네스 감독에 대해서 이러고 좀 봤는데 상당히 기본을 잘 지키더군요. 그러니까 이사 감독이 전술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감독은 아니에요. 근데 현대 축구에서 지켜야 될 거를 다 그 경기장 안에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부분들 있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지키더군요. 선수들이 볼 앞선에서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 1차 그룹, 2차 그룹의 움직임들, 압박할 때 내려섰을 때 존 프레싱하는 움직임, 공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볼 소유할 때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빌드업도 아주 깔끔해요. 쓸데없는 패스를 안 해요. 이 팀은 제가 이렇게 뭐 굳이 한 말씀 더 보면은 선수들이 나와주고 움직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현대 축구가 요구하는 아주 기본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팀이 화려한 선수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죠. 근데 팀적으로 아주 기본을 잘 지켜주다 보니까 일단 수비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공격이 파괴력이 그렇게 있는 팀은 아니라서 아마 이러한 운영에 있어서도 상대 팀들이 계속 전력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공략법들을 또 찾기 시작하거든요. 상대 팀들은 이제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 조금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분명히 스쿼드상으로는 존재한다.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라나다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상위권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별로 많진 않아요.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만 제가 요 말씀만은 드릴 수 있죠. 그라나다는 이미 자신들이 할 거 반은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라나다는 사실 강등 안 되면은 목표 달성한 시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20점이 됐기 때문에 한 40점 정도 되면 이제 안 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라나다는 농사의 반은 지었다. 확실히 올 시즌 선언하는 건 맞다. 네.